여러분은 넷째 손가락을 따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. 가운데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약지도 움직이게 되죠. 왜냐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은 발뚝에서 나오는 두 개의 신경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에요. 그중 하나는 엄지, 검지, 중지의 반쪽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새끼, 약지 그리고 중지의 나머지 반을 담당하고 있죠. 이 두 신경이 서로 얽혀 있어서 가운데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엮지 않고서는 약지 하나만 올리기가 어려워요. 하지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악가라면요. 사람들이 혀로 코끝을 닿게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. 이 초능력은 골린 사인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약 5에서 10%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.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혀가 턱에 닿게 할 수도 있어요. 이중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어요. 엄청 이상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. 그럼에도 완전 괜찮아요.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구부려도 아프지 않아요. 그리고 이중관절뿐만이 아니에요.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죠. 이 상태를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불러요. 소수의 사람들이 몸을 비틀어 이상한 자세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뱀처럼 말이죠. 발 사이에 머리를 기우고 등을 뒤로 젖히고 온갖 종류의 찢기를 하죠.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운동기능 과잉증은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. 이 뇌 부위는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. 실제로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문제는 우유에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없어요. 이걸 도움이라 부를게요. 성장하면 이 효소가 고갈돼요.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약 30%가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그중 일부를 유지하죠. 다음에 친구와 이야기할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도록 하세요. 숨을 들이마시려고 멈추지 말고 말하는 중간중간에 해보세요. 어허, 그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1%밖에 없고 보통은 음악인들이에요. 어떤 사람들은 안화에서 안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이건 50만 명 중 한 명꼴로 있는 보기 드문 질환으로 생각만큼 멋지지 않아요. 이건 뇌를 덮고 있는 뼈의 작은 구멍 때문에 발생해요.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균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를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. 의도적으로 귀를 움직일 수 있나요? 축하해요. 지구상의 약 22%가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.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은 18%에 불과해요. 귀를 움직이는 것은 먼 조상들에겐 흔한 일이었어요. 과학자들은 귀로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.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게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. 연습과 시간만 들이면 돼요. 모든 사람 중 약 3분의 1이 왼쪽 또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양쪽 눈썹을 서로 따로 올리는 능력은 훨씬 더 드물죠. 만약 여러분이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그 근육을 조절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. 하지만 이 기술은 발달시킬 수 있어요.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쪽 눈썹을 위아래로 들어 올려보세요.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눈썹에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. 10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약간의 멍과 긁힌 상처만 입고 뼈는 전혀 부러지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. 이런 유전적 이상은 1994년에 발견되었어요. 이건 사람의 뼈를 정상보다 약 8배 정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뼈를 파괴할 수 없게 해요. 한 남자가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골절도 전혀 겪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어요. 적어도 이 남성에게 더 좋았던 것은 그 특징이 유전되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건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죠. 그러면 그 애들도 부러지지 않는 몸이 될 테니까요. 손을 뻗어 팔꿈치 굽히는 부분에 반지를 두고 손바닥을 돌려보세요.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희귀한 사람이에요. 어떤 이들은 단 2%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. 우리의 눈은 안에 있는 세 원뿔 덕분에 색과 음영을 볼 수 있어요. 각각의 유형은 세 가지 원색 사이의 다양한 음영을 볼 수 있게 해줘요. 빨강, 초록, 파랑이죠. 하지만 여분의 원뿔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들은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불리는데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어요.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만 가지 더 많은 음영을 보고 사실상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색상의 차이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.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포유류는 먼 과거에 눈에 4종류의 원뿔을 갖고 있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하나를 소실하게 됐어요. 90%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10%만이 왼손잡이에요. 하지만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양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.
여기엔 글쓰기, 그림 그리기,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포함되어 있죠. 자연적인 양손잡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%에 불과해서 약 7천만 명 정도 돼요.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같은 구절을 양손으로 써보든가 먼저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. 차이가 없다면 축하합니다. 그나저나 이 운동은 여러분이 주로 어느 쪽 손을 쓰든 뇌반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의존하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계절에 따라 옷을 조절해가면서 입어야 해요. 하지만 모두 그런 게 아니에요.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주위에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. 이 용감한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에서 걸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.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. 보통 이 재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조절한 거예요. 앞으로 손바닥을 쭉 뻗어보세요. 엄지 빼고 모든 손가락을 다 붙여보세요. 이제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넷째 손가락과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펼쳐보세요. 성공했나요?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 손바닥에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. 매일 사람들은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혀를 사용하죠. 하지만 많은 요령을 부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죠. 제가 영상에 처음에 말했듯이 약 5에서 10%의 사람들이 혀로 코끝을 만질 수 있어요. 세계에서 가장 긴 혀의 현재 타이틀은 미국의 닉 스토벨이 갖고 있어요. 기네스북에 따르면 그의 혀 길이는 10.1cm예요. 또 인도 기록북에 무려 10.8cm나 되는 긴 혀를 가진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재되어 있어요. 하지만 성인 남성의 평균 혀 길이는 약 8.4cm에 불과하고 여성의 평균 혀 길이는 7.9cm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 마술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. 체리 줄기 매듭 묶기는 인기 있는 파티 게임이지만 그걸 빠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. 알 그리네스키는 2014년 6월 혀로만 1분에 14개의 체리 줄기 매듭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 기록을 세웠어요. 만약 그의 기록을 깨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연습해서 3.8cm 이상 되는 길이의 줄기를 고르세요. 이 주제에 관한 튜토리얼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. 케차리 무드라는 혀 끝을 다시 입안으로 말아 넣는 걸 뜻하는 요가 용어예요. 이상적으로 혀는 연구개 위에 도달해서 비강 입구에 자리 잡아야 해요. 이 좌법은 심신을 상쾌하게 해주고 갈증, 배고픔, 그리고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케차리 무드라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전문적인 자각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하지만 대부분의 요가 초보자들은 비강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에서 심지어 몇 년을 보내야 해요. 이걸 바로 그냥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예요. 손이나 무릎에 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나요? 이 간단한 도전은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라고 불려요. 비록 과학자들은 이 테스트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뭔가를 알려주는 게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는데 이걸 쓸 수 있어요. 만약 손이나 무릎에 지지 없이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다면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.